아무 일도 없었는데 어느 순간 그 사람이 자꾸 떠오른 적 있으십니까? 특별히 다정하지도 않았고 자주 연락한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마음 한쪽이 불편해집니다. 왜 자꾸 그 사람이 생각나지? 왜 그 사람한테만 신경이 쓰이지? 오늘은 왜 어떤 사람은 애를 쓰지 않아도 마음을 흔들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해도 금방 멀어지는지 그 이유를 조용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마음을 얻으려면 많이 연락하고 자주 만나고 친절하게 대해야 한다. 그래서 애를 씁니다. 문자를 자주 보내고 전화를 걸고 안부를 묻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럴수록 상대는 멀어집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특별히 애쓰지 않는데도 자꾸 생각납니다. 많이 연락하지도 않는데 자주 만나지도 않는데 왜인지 마음이 쓰입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테크닉의 차이일까요? 매력의 차이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태도의 차이입니다. 중심의 차이입니다. 오늘은 그 비밀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58세 남성 박성호 씨 이야기입니다. 이혼 후 6년째 혼자 지내고 있고 동네 문화센터에서 만난 55세 여성과 가끔 안부를 나누는 사이였습니다. 박성호 씨는 늘 친절했습니다. 여성이 문자를 보내면 5분 안에 답장을 했고 통화할 때는 언제나 정중했고 불편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오늘 수업 어떠셨어요? 물어봤고 날씨가 추우면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당부했고 명절이 다가오면 연휴 잘 보내세요 인사했습니다. 박성호 씨는 정성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잘해주면 좋아해 주시겠지. 처음에 여성도 고마워했습니다. 성호 씨는 참 세심하시네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여성의 답장이 짧아지기 시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예전처럼 길게 답하지 않았습니다. 만남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이번 주는 좀 바빠서요. 다음 기회에요. 박성호 씨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반면 같은 모임의 다른 남성은 달랐습니다. 60세 정우진 씨였습니다. 정우진 씨는 말이 많지도 않고 연락도 잦지 않았습니다. 수업 끝나고 특별히 먼저 말을 걸지도 않았고 문자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했습니다. 하지만 달랐습니다. 약속한 날엔 꼭 나타났고 상대의 말을 끊지 않았고 자기 삶 이야기를 담담하게 했습니다. 여성이 힘든 일을 이야기하면 그러셨군요 하며 조용히 들어줬습니다. 조언하지 않았고 판단하지 않았고 그냥 들어줬습니다. 여성이 요즘 뭐 하세요? 물으면 산책하고 책 읽고 그렇게 지냅니다.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과장하지 않았고 꾸미지 않았고 있는 그대로 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여성은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박성호 씨는 매일 연락하는데 별로 생각이 안 나고 정우진 씨는 일주일에 한 번 연락하는데 자꾸 생각이 났습니다. 왜일까요? 결국 여성은 친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박성호 씨는 정말 좋은 분인데 왠지 부담스러워요. 근데 정우진 씨는 이상하게 마음이 신경 쓰여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감정은 사랑일까요? 여성이 정우진 씨를 자꾸 생각하는 것, 이것이 사랑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 정서적 안정감과 여운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설렘보다 먼저 안전한 감정 상태를 찾습니다. 젊었을 때는 달랐습니다. 가슴 뛰는 설렘, 드라마틱한 전개, 뜨거운 감정. 이런 것들이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중년 이후에는 바뀝니다. 이제는 설렘보다 편안함을, 자극보다 안정감을, 열정보다 평온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 안정 속에서 미묘한 빈자리가 생길 때 마음은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정우진 씨가 주는 감정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여성을 편안하게 합니다. 부담 주지 않습니다.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빈자리를 남깁니다. 이 사람은 뭘 생각하고 있을까? 이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궁금증이 여운입니다. 여자는 말의 내용보다 그 말이 나올 때의 태도와 온도를 먼저 느낍니다. 박성호 씨가 불편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할 때 여성은 그 말의 내용을 듣는 게 아닙니다. 그 말 속에 담긴 불안을 먼저 느낍니다. 이 사람은 내가 불편해할까봐 걱정하고 있구나. 이 사람은 나한테 잘 보이려고 애쓰고 있구나. 이것은 배려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불안입니다. 반면 정우진 씨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지냅니다라고 말할 때 그 말에는 불안이 없습니다. 그냥 사실입니다. 불안한 호의는 부담이 되고 차분한 여유는 여운이 됩니다. 박성호 씨의 친절함은 호의입니다. 하지만 불안한 호의입니다. 이렇게 잘해줘야 좋아해줄 거야. 이 불안이 여성에게 전달되고 여성은 부담을 느낍니다. 반면 정우진 씨의 태도는 여유입니다. 차분한 여유입니다. 좋아해주든 말든 나는 내 삶을 산다. 이 여유가 여성에게 전달되고 여성은 편안함을 느끼면서도 궁금해합니다. 57세 김미경 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재작년 남편과 사별한 후 혼자 지내던 중 2명의 남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명은 60세 이상훈 씨, 다른 한 명은 62세 최동수 씨였습니다. 이상훈 씨는 적극적이었습니다. 매일 안녕하세요 문자를 보냈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자고 했고 선물도 자주 사줬습니다. 미경 씨가 좋아할 것 같아서 사왔어요. 최동수 씨는 달랐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연락했고 만남도 한 달에 2~3번 정도였고 선물도 특별한 날에만 했습니다. 하지만 만났을 때 집중했습니다. 휴대폰을 보지 않았고 미경 씨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줬고 자기 이야기도 솔직하게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미경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상훈 씨는 매일 생각나는데 부담스럽고 최동수 씨는 가끔 생각나는데 편안하다는 것을. 결국 미경 씨는 최동수 씨와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왜 최동수 씨를 선택했어요? 친구가 물었습니다. 미경 씨는 답했습니다. 이상훈 씨는 너무 열심히 해요. 그게 고맙기도 한데 부담스럽기도 해요. 내가 잘 대응해줘야 할 것 같은 느낌? 근데 최동수 씨는 편해요. 부담 없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자꾸 생각나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착각합니다. 연락을 줄이면 밀당이다. 관심을 숨기면 계산적이다. 표현 안 하면 무관심이다. 그래서 일부러 연락을 늦게 하고 일부러 무심한 척하고 일부러 바쁜 척합니다. 하지만 시니어 연애에서 중요한 건 기술이 아니라 감정의 안정성입니다. 젊었을 때는 밀당이 통할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이 왜 연락을 안 하지? 일부러 그러는 건가? 이런 궁금증이 설렘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년 이후에는 다릅니다. 중년은 이미 많은 관계를 경험했습니다. 밀당도 경험했고 게임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압니다. 계산된 행동과 진짜 여유의 차이를. 상대를 흔들기 위해 일부러 거리두는 행동은 오히려 신뢰를 깎아먹습니다. 이 사람은 일부러 연락을 안 하는구나. 이 사람은 나한테 게임을 하고 있구나. 이것이 느껴지는 순간 신뢰는 무너집니다. 반대로 자기 감정을 스스로 다룰 줄 아는 사람은 아무 계산을 하지 않아도 상대의 마음에 흔적을 남깁니다. 정우진 씨와 최동수 씨가 그랬습니다. 그들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밀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삶을 살았고 상대를 존중했고 중심을 지켰습니다. 그것이 여운을 남겼습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상대를 바꾸려는 시도가 아니라 상대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데서 시작된다. 박성호 씨와 이상훈 씨는 무엇을 했을까요? 상대를 바꾸려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해주면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할 거야. 이것은 계산입니다. 거래입니다. 하지만 정우진 씨와 최동수 씨는 달랐습니다.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좋아해주든 말든 나는 나답게 산다. 이것이 수용입니다. 존중입니다. 여우는 말에서 남지 않고 태도에서 남습니다. 박성호 씨가 매일 보낸 잘 지내세요 문자는 여운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정우진 씨가 일주일에 한 번 보낸 요즘 어떠세요? 문자는 여운을 남겼습니다. 왜일까요? 박성호 씨의 문자에는 불안이 있었고 정우진 씨의 문자에는 여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애태움은 밀어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중심이 흔들리지 않을 때 생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애태우려면 밀어내야 해. 차갑게 대해야 해. 아닙니다. 애태움은 밀어내는 게 아니라 중심이 있을 때 생깁니다. 상대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상대를 애태웁니다. 이 감정을 따라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박성호 씨와 이상훈 씨처럼 상대의 반응에 따라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의 반응에 일희일비하게 됩니다. 답장이 빨리 오면 기뻐하고 답장이 늦으면 불안해합니다. 만나자고 했을 때 좋다고 하면 기뻐하고 바쁘다고 하면 낙담합니다. 말 한마디에 마음이 출렁입니다. 상대가 고마워요 하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고 상대가 바빠요 하면 하루 종일 우울합니다. 이것은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하지만 한 걸음 멈춰서 자기 리듬을 지키면 달라집니다. 정우진 씨와 최동수 씨처럼 자기 중심을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연락의 빈도보다 만났을 때의 태도를 지키고 말보다 행동을 일관되게 유지하면 관계의 주도권은 자연스럽게 돌아옵니다. 연락을 매일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만났을 때 집중하면 됩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행동이 일관되면 됩니다. 과하게 친절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진심이면 됩니다. 어느 쪽이 옳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감정의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결과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감정의 중심을 상대에게 두면 당신은 흔들립니다. 감정의 중심을 자기 자신에게 두면 당신은 안정됩니다. 그리고 안정된 사람이 상대를 흔듭니다. 63세 오경수 씨는 과거에 박성호 씨처럼 행동했던 사람입니다. 재혼을 생각하며 여성을 만날 때마다 열심히 했습니다. 매일 연락하고 자주 만나고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여성들은 처음에는 좋아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거리를 뒀습니다. 오경수 씨는 좌절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잘해주는데 왜 항상 멀어질까? 그러다 심리 상담을 받게 되었고 상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상대를 위해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 자신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하고 계세요. 오경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문제였구나. 내가 불안했던 거구나. 그 후 오경수 씨는 태도를 바꿨습니다. 최근 만난 여성에게 과하게 연락하지 않았고, 과하게 친절하지 않았고, 과하게 애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기 삶을 살았습니다. 운동하고 책 읽고 친구 만나고 취미 생활하고 여성과 만날 때는 집중했지만 만나지 않을 때는 자기 일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여성이 오경수 씨를 자꾸 궁금해했습니다. 요즘 뭐 하세요? 언제 시간 되세요? 오경수 씨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운동하고 책 읽고 그렇게 지냅니다. 이번 주말은 괜찮습니다. 과장하지 않았고 애쓰지 않았고 있는 그대로 말했습니다. 6개월 후 두 사람은 재혼을 약속했습니다. 여성은 말했습니다. 경수 씨는 편해요. 부담 없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자꾸 생각나요. 여기서 몇 가지 문장을 마음에 새겨 보십시오.
마음을 흔드는 사람은 감정을 자극하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안정시키는 사람입니다. 여우는 말에서 남지 않고 태도에서 남습니다. 애태움은 밀어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중심이 흔들리지 않을 때 생깁니다. 진짜 매력은 상대에게 잘 보이려는 노력이 아니라 자기 삶을 사는 태도입니다. 관계의 주도권은 더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더 안정된 사람에게 있습니다. 이 문장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연락의 빈도를 줄이고 질을 높이십시오. 매일 안녕하세요 하는 것보다 일주일에 한두 번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는 것이 낫습니다. 둘째, 만났을 때 집중하십시오. 휴대폰을 보지 말고 상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진심으로 대화하십시오. 셋째, 자기 삶을 살아가십시오. 상대가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취미를 갖고 친구를 만나고 운동을 하고 자기 개발을 하십시오. 넷째, 상대의 반응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답장이 늦어도 만남이 미뤄져도 태도가 시큰둥해도 당신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다섯째, 과하게 친절하지 마십시오. 친절함은 좋지만 과한 친절은 부담입니다. 적당한 선을 지키십시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당신을 불안하게 하나요? 아니면 이상하게 편안하게 하나요? 그 사람과 있을 때 당신은 애쓰고 있나요? 아니면 편안하게 있나요? 그 사람에게 당신은 잘 보이려고 노력하나요? 아니면 있는 그대로 있나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이미 마음의 방향을 말해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불안한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애써야 하는 관계는 지칩니다. 편안한 관계, 있는 그대로 있을 수 있는 관계, 중심을 지킬 수 있는 관계. 그런 관계가 오래갑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면 잠시 멈추십시오. 그 사람에게 더 잘 보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대신 당신 자신에게 집중하십시오. 당신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당신의 중심을 지키십시오. 그것이 진짜 매력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용히 당신의 감정을 한 번만 더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누군가에게 애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 자신으로 살고 있습니까? 당신은 상대의 반응에 흔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중심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 답이 당신의 관계를 결정할 것입니다. 조용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관계가 안정과 여유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